소재 분야 시장을 선도하며 미래 사업을 실현하는 세계적 기업. 고객 지향에 힘쓰며 생생한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포항 포스코 캠텍. 포항 포스코 캠텍. 이영신 감독. 1주전 김채영 선수. 2주전 조혜연 선수. 3주전 김은선 선수. 후보 왕천싱 선수. 포항 포스코 캠텍.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포항 포스코 캠텍의 검토실입니다. 확실히 대구이 좀 진행되니까 그 전보다는 활기찬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최명훈 국가대표팀 코치이자 해설자가 주도를 하고 있고요. 자, 지금 바둑 내용이 조금씩 험악해지고 있죠. 네. 네. 자, 우선 하변 쪽은 차단이 됐어요. 그 이야기는 흙이 상당히 좀 뭐랄까요? 괜한 지금 진행을 해서 좀 괴로워졌다 또는 상당히 열거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유진 선수 입장에서는 자신이 장기로 하는 전투 그리고 수익기, 공격 이런 것들을 발휘를 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우선 마련이 됐고요. 조혜연 선수가 왜 갑자기 좀 정말 사람이 바뀐 듯 네, 이런 좀 무리스러운 행마를 했을까요? 저희도 정말 갑자기 둔수기 때문에요. 네. 좀 추측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흙으로서는 빨리 돌을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일 것 같아 보이는데요. 우선은 빨리 연결을 해야죠. 안에서 살기는 쉽지 않고 이제 우중앙 쪽이라든지 상변 쪽과 연결을 꽤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자꾸 이런 곳들에 백돌이 쌓이게 되면 점점 이 젖히는 노림수가 강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원래도 젖히는 수가 약간은 흙에게 이제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거든요. 어떻게 받아야 될지 좀 고민을 해야 되고 또 물러서야 될지 바로 다 잡으러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백돌이 점점 오면 올수록 이 수가 점점 강력해집니다. 두 선수 모두 촐기 2회씩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사이좋게 촐기를 사용해 가고 있어요. 네, 젖혀서 들어가죠. 중앙 쪽 연결은 지금 쉽지 않은 건가요? 연결을 해야죠. 흑의 입장에서는 연결을 못하면 지금 이 백의 사정권 내에서 두 눈을 만들고 살기는 쉽지 않거든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양쪽 상변 쪽 아니면 이쪽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정말 한 수 한 수가 흑의 입장에서는 뭐랄까요? 좀 고민이 많고 좀 괴롭습니다. 6, 7, 8, 9. 그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견실한 행마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백은 중앙 쪽과 차단이 가능한 거죠? 다음 한 수를 봐야겠어요. 여기를 차단하는 것은 흙이 젖히는 자세가 워낙 좋습니다. 이것은 안형도 생길 뿐더러 흙의 행마가 탄력을 받고요. 우선 급소는 역시 느는 게 가장 두터워 보이네요. 늘고 나서 30초. 여기를 이제 흙이 연결을 할 수 있느냐, 연결을 했을 때 다시 한번 우지끈 끊어간다든지 이런 작전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자신의 약점부터 보강이 들어가나요? 약간 한눈을 판 느낌도 있거든요. 받아주면 이수가 이제 약점을 보강하는 의미도 있고 또 받아주는 진행이라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흙이 차후에 끊는 수를 보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흙의 입장에서는 이 한 점을 좀 포기를 하고 여기 젖히는 자리가 워낙 좋거든요. 받아줍니까? 야, 조혜연 선수는 뭐 전혀 두려움이 없네요. 이 돌이 공격이 될 리가 있느냐, 잡힐 리가 있느냐.
이렇게 된다면 이 교환은 백이 좀 기분 좋게 했다고 볼 수 있나요? 사실 이 교환 자체도 이득인지 아닌지는 판단이 어려워요. 약점을 보강했다는 의미는 있지만 사실 이 약점은 흙이 노려서 끊어가기는 정말 어려운 곳이거든요. 공격당하고 있는데 여기 끊을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셋, 뭐 넷, 지금은 그냥 교환을 해두겠다라는 의미인데 이런 교환들이 지금 젖히는 수를 없애고 있어요. 아, 네, 오히려 악수 교환일 가능성이 큽니다. 젖히는 교환이 사라지게 된다면 집으로 너무 아까운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베개의 즐거움이 하나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교환 없는 상황에서 젖혀갔으면 이건 뭐 제가 흙이라고 생각하면은 어쩌지 하다가 초읽기 한 개쯤 사용을 했을 것 같은데 다섯, 이건 여섯, 받아주더라도 악수입니다. 일곱. 네, 이효진 선수가 지금은 좀 괜한 이 손찌검을 했네요. 그리고 이 교환이 이 중앙 쪽 공격에 엄청나게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되면은 만약에 이 교환으로 인해서 흑대마를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보장만 있으면은 괜찮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교환까지 하고서도 대마를 연결시켜 준다면 이 두 수는 악수입니다. 이적수예요. 이유진 선수도 중앙에 대한 확실한 수를 30초. 보고서 하나, 둘, 둔 수가 아니면 셋, 참 아쉬운 자리가 되겠는데요. 다섯, 여섯, 지금은 일곱, 여덟, 아홉, 어, 네, 마지막 조읽기죠.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수익에 들어가는 이유진 선수입니다. 말하자면 스스로 이제 하나의 길을 좀 없앤 느낌인데요. 사실 이 교환이 없이 젖히는 수가 남아 있었다면 덱은 언제든지 이도를 살려온다든지 해서 이제 집으로 또 가는 공격이 실패했을 경우에라도 집으로도 승부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었다면 지금 이 교환으로 인해서 좌상 흙집이 다 굳어져서 이제는 공격 실패하면 집 부족이 현저합니다. 셋, 넷, 확실한 공격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우선 한 칸 띄었고요. 일단 한 수로 연결은 힘들겠죠. 지금 여기를 두어도 아마 끊어갈 테고 이쪽을 두어도 끊어갈 테고 백이 주변이 엄청나게 두텁긴 합니다. 사실 이런 진행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둔 수는 아니겠습니다만 이 수가 셋, 지금 흙의 연결을 아주 불편하게 하고 있거든요. 여섯, 일곱, 이 선수 어렵네요. 아홉, 일단 한 칸을 뛰어갑니다. 조혜연 선수 한 칸 참 좋아하죠. 오늘 바둑에서만 지금 한 칸이 몇 번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중앙에서만 해도 대여섯 번 네.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어떻게 끊어가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나리잔 건너붙여라라는 격언이라면 이렇게 끊어가는 수. 좀 더 이것저것 눈치 안 보고 끊기만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끊어갈 수도 있고요. 정말 끊는 수만 보는 거죠. 지금 이유진 선수는 지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끊기만 하겠다 지금 이런 뜻이네요. 다음 수가 그려져요. 네. 이렇게 이으면 건너 붙이는 것도 있고 입구자로 붙이는 것도 있겠습니다. 이제는 이효진 선수는 뭐 개가까지 갈 생각 없습니다를 지금 외치고 있네요. 여기서 여기서- 바로 네 승부를 보겠다. 네. 오늘 대국의 승부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과연 어떻게 끊어갈까요? 자, 1번, 2번. 좀 세련된 수를 둔다면 이런 수도 가능은 한데요. 만약에 흙이 단수 쳐서 받아준다면야 이렇게 건너붙이는 자세가 훨씬 좋습니다만 끼우면 흙도 아마 치받는다든지 해서 변화를 구할 겁니다. 끼우는 수는 약간 불확실한 의미가 있고요. 그렇다면 1번과 2번이 유력하겠네요. 네, 1번이냐 2번이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1번. 네, 이게 정답은 없거든요. 네. 네, 정답은 없고 이 다음 진행을 봐야겠습니다. 사실 뭐 백의 입장에서도 승부를 걸어가고는 있지만 정말 이런 진행이야말로 정말 서로 겁나는 흐름이죠. 잡히느냐 잡느냐. 흙이 내부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제 흙도 이제는 연결은 어려워요. 이쪽도 차단이 됐고 상변과도 연결하기는 어렵습니다. 흙은 안에서 사는 것을 모색을 해야죠. 백은 반대로 안에서 두 눈을 안 내주겠다라는 지금 공격 방법인 거고요. 이유진 선수가 가장 극단적이면서 또 가장 직접적인 이 공격을 선택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뭐 이런 수라든지 좀 이제 멀리서부터 마지막 어, 30초. 뭐랄까요, 상대의 응수를 물으면서 이제 상대가 두어가는 방향에 따라서 네. 작전을 바꾼다든지 이런 작전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유진 선수는 스스로가 나는 잡으러 갈 거야, 잡으러 갈 거야 네. 하고 지금 잡으러 가고 있거든요. 보통 네. 은은한 압박을 많이 두어가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것은 실패했을 때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악수를 미리 두어놓고 잡으러 가는 것은 물론 성공하면 대마 잡고 이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네. 실패했을 때가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30초. 좀 꺼려하는 공격 스타일인데 이유진 선수는 뭐 바로 승부를 걸어갔습니다. 이유진 선수 승부사네요. 네. 7. 이유진 선수와 조혜연 선수의 속기 대국 중앙전이 오늘 대국의 승부처입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1국과 2국, 장고대국과 속기대국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장고대국도 진행이 많이 되었어요. 장고대국이 자 왼쪽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포석에서 중반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장면인데요. 우선 눈에 들어오는 형태는 좌상귀와 좌하귀입니다. 지금 좌상귀에 백이 자 이렇게 붙이고 호구치는 자세가 정말 이상적으로 두텁게 하나, 모양을 갖췄죠. 셋, 그렇다면 흙이 넷, 좌하귀 쪽에서 뭐 큰 득을 여섯, 봐야 되는데 사실 여덟, 좌하귀 쪽도 흙이 한 점을 따내긴 했습니다만 네. 백이 또 깔끔하게 좌하귀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 양쪽만 놓고 보면 백이 아주 만족스러운 모양을 갖췄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상변 쪽에서 백이 흙 진영에 침투해서 이제 빠져나오고 있는 흐름인데요. 뭐 몇 수 많이 진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백이 좀 편해 보이는 흐름입니다. 김재영 선수가 조금 편한 흐름인가요? 우선 좌상귀와 좌하귀의 실리가 착실하고 마지막 단단하고 30초. 형태가 하나, 좋고요. 둘, 흙은 우변 쪽 셋, 이제 실리로 대항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다섯, 우선은 여섯, 이돌이, 백돌이 살아나온다면 흑돌도 지금 확실하게 두터움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오히려 나중에 역습을 당할 여지도 있고요. 백이 조금 두기 편한 흐름으로 짜여졌습니다. 김예림 선수는 일단 중앙 쪽으로 몰아가는 흑마 두어가는데요. 그래도 우변에는 흙집 꽤 크게 나게 되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우변 쪽 집 짓겠다 이런 뜻이고요. 30초. 한 35집 정도는 우변에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셋, 그러면 나머지 넷, 하변과 좌변 합쳐서 45집 이상 일곱, 정도가 되겠고요.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자, 이제 이유진 선수와 조혜연 선수의 바둑은 클라이막스네요. 자, 여기가 정말 사활의 잡히느냐 사느냐의 승부이기도 하고 바로 여기서 끝이 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백도 흑도를 잡지 못하면 집부족이 걸리게 되고요. 네. 흑이 잡히게 된다면 뭐 두말하지 않아도 그렇죠. 네. 결과가 나오겠죠. 마지막 30초. 하나, 둘, 조혜연 선수가 사실 약간 속으로 다섯, 설마 이도를 잡으러 오겠어, 이도를 잡으러 오겠어라고 했을지 몰라요. 근데 이유진 선수가
뭐 설마라고 할 거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직선적으로 잡으러 오니까 조금 당황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유진 선수도 사실 귀뜸을 좀 해준 거예요. 이 정도면. 네. 자, 이런 바둑이 되면은 좀 생각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좋겠건만 초읽기는 하나밖에 안 남았고, 네, 야속하죠. 네. 셋, 또 마지막 초읽기는 그 어떤 초읽기보다 빨리 갑니다. 흙이 베개 형태의 이 결함이라든지 좀 엷은 곳들을 잘 좋은 수순으로 공략을 해가면 그래도 탄력이 꽤 좋아서 그냥 잡힐 것 같지는 않네요. 지금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거기를 찌받아가는 수도 두텁습니다. 우선 그 수로 인해서 한 집, 네, 눈 하나를 마련을 해놨고요. 네, 그 지금 치받은 수가 아주 두터운 것은 우선은 한 집을 이제 확실히 둘, 냈고 넷, 바깥쪽 백의 약점을 좀 노리고 있습니다. 일곱. 네, 일단은 두텁게 한 점을 잡아갑니다. 네, 두 선수 모두 마지막 초읽기로 오늘 대국 승부처를 맞이했습니다. 네, 치받아서 이제 여기에 눈 하나 이제 모양을 만들어 놓았고요. 흙이 지금 나머지 한 집을 만드는 수단은 이쪽을 들여다보고 단수를 치게 되면 돌파하는 수와 한 점 잡는 수 맛보기가 돼서 마지막 30초. 이 한 점을 잡고 또 한 집을 낼 수가 있어요. 둘, 셋, 넷, 다섯, 그렇다면 생각보다는 쉽게 살아가게 되네요. 여덟. 그런데 바둑은 이제 한 수씩 두는 거니까 여기를 이제 백이 따낸 이유는 거기에 대비를 한 거죠. 방금 말씀드린 수단을 지금 만약에 둔다면 원래는 한 집이 나 있습니다만 또 백이 따낸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백이 이제 끼어간다든지 파워를 해 가겠죠. 그곳에 또 그러면 집이 안 나게 되나요? 이제 따낸 수는 네, 그래서 여기 집을 확실하게 내주질 않겠다. 그리고 좌하기 쪽의 열분도 한 수로 해소를 하겠다. 이런 의도였고요. 마지막 30초. 그러자 변을 하나, 막아갔어요. 둘, 거대한 사활 문제 하나를 네. 풀고 있는 것 같아요. 대국 초반에 이우진 선수가 4월 문제 푸는 거 좋아하고 수익기가 강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실전 대형 사활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하고요. 셋, 넷, 교묘한 응수타진인가요? 일단은 백의 약점을 좀 노려가는 수로 보이는데요. 지금 백이 받지 않기는 어렵고 여기로 받느냐 이쪽으로 받느냐를 통해서 그걸 봐서 다음 응수, 다음 수습책을 강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아주 좋은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물어본 것 같아요. 치받아서 받아가면 어떻게 두어가나요? 치받으면 여기 이제 마지막 뚫고 30초. 나왔을 때 하나, 둘, 셋, 막는 것까지 선수가 되거든요. 다섯, 여섯. 그렇게 되면 이제 이쪽에서 흙이 뭔가 더 이제 백의 약점을 또는 이 모양을 공략을 해서 좋은 이 눈 모양 또는 좋은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백은 있는 것이 정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잡힐 것 같은 형태는 아닙니다. 여기를 마지막 조금 손해를 30초. 감수를 한다면 여기만 찝어두고 아까 말씀드린 수단으로 둔다고 해도 넷,
중앙 이쪽 한 집, 이 한 점 잡고 한 집 나거든요. 7, 8, 9. 네, 지금 9의 착수를 완료했는데요. 그 수도 재밌네요. 뭔가 미끼를 던진 듯한 느낌이거든요. 지금 이 수는 그냥 끊는 수가 눈에 보이잖아요. 네. 상대에게 제발 끊어주세요라고 하는 듯한 느낌인데 여기를 두면 들여다보는 수가 선수로 듣는다는 뜻이에요. 아, 패맛을 남겨두나요? 네, 이 패는 백이 졌을 경우에는 뭐 하나, 상변까지 다 들어가기 둘, 때문에 셋, 자, 넷, 끼우나요? 5. 끼우나요? 네. 이렇게 두면 그러면은 여기 입구자가 선수죠. 그렇다면 이렇게 두었을 때 뚫는 수와 있는 수 맛보기로 살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 붙인 수는 이 고도의 미끼였고 이유진 선수도 그게 너무나 딱 보이기 때문에 네. 네, 끼우질 않고 막았습니다. 방심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미끼를 덥석 무는 거죠. 그래도 지금도 냉정하게 놓고 본다면 둘, 이 대만은 그래도 수습이 가능해 보입니다. 5, 6, 7, 8, 9. 끼워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근데 끼워서 둔 수는 어떻습니까? 지금 바깥쪽으로 두면 이어서 여기 한 점 내는 수, 또 이쪽 약점도 약간 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찝어서 여기서도 뭐 좋은 모양을 갖출 수가 있다 이런 작전으로 보이고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5, 6, 7, 8. 네, 그쪽이 아. 지금 애매하거든요. 끊어갔습니다. 네. 이 수가 어려운데 이거 서로 겁나네요. 근데 지금 뚫어버리면 백이 곤란해질지도 모르겠네요. 곤란한 거 아닌가요? 보시죠. 지금 끄는 수는요. 여기 나오는 수 그리고 흙이 받아준다면 여기 양단수로 단수 쳐서 흙의 이제 의도를 거스르겠다는 뜻인데 지금 여기 뚫어버리면 이쪽을 아예 받지 않고 뚫어버리면요. 네. 백도 같이 30초. 나와야 되죠. 근데 하나, 지금 빈삼각이 선수입니다. 셋, 두지 않으면 넷, 끊겨서 안 되죠. 5, 이거는 7, 백이 잘 안 되겠는데요. 지금 그쪽으로 단수 친 것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고요. 이유진 선수가 이 끼웠을 때 뭔가 반발을 이제 강구를 하다가 네. 초읽기에 쫓겨서 이수가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끊었는데 지금은 잘 성립하지 않는 수를 뒀어요. 이렇게 된다면 다시 조혜연 선수의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만은 잡기 어려워졌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네, 일단은 내친 걸음이죠. 이거는 이진행은 백의 실패입니다. 명백한 실패가 됐습니다. 지금은 흙이 쉽게 바꿔치기를 통해서 이도를 버리더라도 백이 얻은 것은 약 20집 정도는 얻었지만 원래 백이 이제 흙이 침투하기 전에 백집이 어느 정도 나는 자리였고 여기만 보더라도 흙집이 그만큼은 마지막 늘어났겠습니다. 30초. 그러면 하나, 대마를 쫓으면서 얻은 것이 전혀 없죠. 셋, 넷, 5. 그냥 시원하게 따내네요. 네, 깔끔합니다. 네, 비슷한 맥락인데 지금 조혜연 선수는 그냥 살아도는 것만으로도 위기는 벗어났고 벌어둔 집은 많다. 그런 판단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유진 선수의 집 부족 아닌가요? 한번 다시 한번 형세 판단을 해봐야겠습니다만 네. 그럴 가능성이 커요. 네, 일단 승부처로 보였던 중앙전 마지막 30초. 하나, 둘, 바꿔치기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부안 곰소소금팀의 이유진 선수와
포항 포스코 캠텍의 조혜연 선수의 1라운드 2경기 2국입니다. 속기대국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이번 속기대국 조혜연 선수의 흐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넷, 다섯,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리그 저희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묘한 기류가 흐르는 이곳 한국 여자 바둑리그 선수 선발식 현장이다. 지역 관계자와 감독들이 최고의 팀을 만들기 위해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한창인데 과연 감독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전날 제가 요 며칠 동안 좋은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덕이 한번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하겠습니다. 생각한 선수는 몇 명 있는데 순번이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굳이 꼭 꼽아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순번이 돌아온다면 뽑을 생각입니다. 후보 선수는 아직 제가 마음속에서 결정을 못 내렸어요. 그래서 아직 선수 선발 전이라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한 3명 정도가 있는데 저희는 근데 이제 순번이 뒷번이라 후보를 뽑고 싶어도 후보는 못 뽑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두 선수 중에서. 근데 이제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마음이 바뀔지도 몰라요. 좀 이따가. 네, 생각해온 선수가 있는데요. 뽑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비밀입니다. 네. 비밀로 하면 안 되나? 이번 리그에서는 각 팀이 사전 지명한 지역 연고 선수와 보호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를 이곳에서 선발한다. 감독들은 선수를 선발하며 그 누구보다 먼저 승부사로 한국 여자 바둑리그를 시작한다. 아직 채우지 못한 선수들을 선발하기 위해 감독들의 승부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동료이자 후배인 선수들 가운데 팀원을 뽑아야만 한다. 그렇기에 감독들에게 오늘은 가장 힘든 하루로 기억될 것이다. 드디어 모든 선수 선발이 끝나고 대진 순번을 결정하는 순서가 왔다. 이 선택으로 팀이 짊어질 승부의 무게를 결정하기에 섣불리 손이 나가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선수와 감독 모두 각자가 걸어야 할 승부의 길이 결정되었다.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리그에서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우며 그 누구보다 뜨겁게 서로를 아낄 당신들을 응원합니다. 바둑 두는 여자는 아름답다.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리그 1라운드 2경기입니다. 포항 포스코 캠텍과 부안 곰소소금의 대결인데요. 1국 장고와 2국 속기대국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조혜연 선수 한때 이제 좀 무리한 행마로 인해서 약간은 궁지에 몰렸었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수습을 해냈습니다. 이효진 선수의 이 공격 칼끝이 좀 예리하지를 못했고요. 지금은 수습에 성공했고 어느 정도 바꿔치기는 됐습니다만 지금 백이 이 6점을 잡았죠. 다만 중앙 쪽 흙이 아주 두텁게 또 이런 2점을 잡으면서 연결이 됐고 끝내기 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역시 좌성기 쪽의 맛을 노려가지 못한 것이 좀 아쉬움이 남네요. 네, 지금은 이제 직선적인 일직선적인 공격을 이유진 선수가 택했지만 이유진 선수가 이 6점 잡으려고 공격을 시작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전체 대마를 잡으려고 이제 악수를 포함해서 좀 아주 강하게 공격을 해갔는데 지금은 6점을 잡으면서 한 20집 정도 늘어났습니다만 흙도 좌상이 단단해졌고 중앙 2점, 여기 빵 따님 등등으로 다섯, 흙도 얻은 것이 많습니다. 일곱. 조혜연 선수는 이제 끝내기를 네, 진행을 시키고 끝내기 있네요. 서두르고 있죠. 역시 여유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이런 곳 이제 흑이 선수로 끝내기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이런 것도 흑의 권리. 100집을 한번 먼저 살펴보면요. 100집이 여기까지가 약 40집,
이곳이 젖혀 있는 것이 선수라고 보면 12집, 52집. 이곳은 이렇게 봐야 되나요? 58, 60. 60 한 3집 정도 백이 났습니다. 63. 흙이 덤을 무른다면 70집 정도는 나야겠어요. 아, 네. 제가 약간 잘못 썼네요. 여기가 40집이 더 납니다. 42집은 나 있네요. 42집. 65 정도 백이 났습니다. 네, 흙은 다섯, 여섯, 일곱, 중앙 2점 잡은 것까지 이곳이 약 30집이 두텁고요. 32집 정도. 이렇게 되면 36, 36, 41, 47, 50, 52, 60, 70. 여기가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한 72, 3 정도. 그렇다면은 아주 큰 차이는 아니네. 흙이 선수를 쥐고 있고 네. 흙이 먼저 끝내기를 차지해 나가고는 있기는 하지만 아직 승부가 결정됐다. 이 정도로 말할 단계는 아니네요. 생각보다 집 균형이 네. 팽팽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제 누가 유리하냐, 어떤 쪽을 잡고 두고 싶느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선수를 쥐고 있고 집이 조금이라도 많은 흙이 괜찮은 것은 형세가 괜찮은 것은 맞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국 속기대국 끝내기 전쟁입니다. 이제 끝내기를 통해서 이우준 선수와 조혜연 선수의 승자가 가려지겠습니다. 부안 곰소소금팀과 포항 포스코캠텍의 또 다른 대국이죠. 1국 장고대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부안 곰소소금의 김혜림 선수와 포항 포스코캠텍의 김채영 선수의 장고대국입니다. 자, 두 선수 지금 남은 시간은 20분, 또 10분 이 정도 남았습니다. 아직은 여유가 있는 상태인데요. 진행이 좀 됐죠. 흙이 우변 쪽에 이제 실리를 확보를 했고요. 약 40집 정도 우변 쪽에 났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약 7집. 아마 여기를 늘거나 이쪽으로 늘어서 두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은 55. 흙집도 한 60집 정도 나 있네요. 100은 10. 35, 45, 50, 55, 100도 55는 55집 정도는 나 있거든요. 이 바둑은 100이 약간 편한, 네, 아까도 그랬지만 100이 조금은 편한 흐름이 아닐까 싶고요. 흙으로서 지금 최선의 수단이라고 한다면 중앙 쪽 큰 집을 만드는 건가요? 지금 여기는 이제 놓칠 수 없는 자리고요. 네. 100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맞게 된다면 젖혀둔 다음에 그렇죠. 이 중앙에 집을 좀 더 붙이던지 아니면은 이쪽에 백의 뭔가 모양의 허점을 공략을 해서 득을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짜 나가야겠습니다. 바둑 자체가 전투가 일어날 만한 곳은 잘 안 보이고요. 잔잔하게 앞으로도 끝내기 승부, 개가바둑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고 보니까 어제 경기에서는 장고대국이 속기대국보다 일을 끝났어요. 네, 드문 장면인데요. 오늘 대국은 일단 이대로 무난하게 두어가기에는 김혜린 선수가 조금은 기분 나쁜 흐름으로 보입니다. 지금 분발을 해야 되는 흐름이고요. 백은 막는 것, 또 느는 것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집으로만 본다면 막는 것이 괜찮아 보이지만 젖히고 나서 이제 흙이 손을 돌려서 다른 곳에 갈 수가 있겠고요. 늘게 되면은 이제 집으로 손해가 될 수 있지만 나중에 노림이 좀 있죠. 이런 곳 치중하고 또 치중한다든지 해서 이 두 점을 잡자고 하는 이런 노림 등이 있어서 두터움을 좋아한다면 이제 늘어서 둘 수가 있겠네요.
김채영 선수는 어떤 스타일일까요? 제가 안 그래도 오늘 물어봤거든요. 네. 뭐 물론 이제 김채영 선수도 여자 국가대표 선수로서 매일 이제 훈련하고 있고 자주 보는 사이지만 제가 본인 이야기로 듣고 싶어서 본인이 생각할 때 자신의 기풍이 어떤 스타일이냐 물어봤더니 조금 생각했더니 모르겠어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래도 좀 공격적이냐 수비적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수비적이라고 본인이 이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 네. 네 옆에 있던 모 이제 기사가 그 모르겠어요라는 말을 김채영 선수가 하니까 김채영 선수는 완전체라고 네, 그런 말을 했는데 네. 상황에 따라 변하나요? 네, 근데 이제 김채영 선수의 바둑 특징 중에 하나가 정말 우선 바둑 한 판 자체를 열심히 둡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김채영 선수에게 한 판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이제 바둑 한 판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두는 그런 것은 상당한 장점이거든요. 완전체가 많네요. 그런가요? 뭐 지금 약간 이제 김채영 선수가 장고를 하고 있는 틈을 타서 여담입니다만 네. 이제 뭐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제 국가대표팀 이제 여자 국가대표팀 내부 리그가 있고요. 또 저희 국가대표팀은 남자 국가대표팀, 여자 국가대표팀 또 육성군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육성군이라고 하면 입단한 지 이제 얼마 안 되는 좀 신예 기사들이 이제 육성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각자 남자, 여자 국가대표팀 리그가 있고 육성군 리그가 있는데 여자 국가대표팀과 육성군 간의 대항전이 있어요. 그거 재밌겠네요. 재밌을 것 같죠. 근데 이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무슨 이름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하다가 이제 최명훈 이 국가대표팀 코치가 여신 대항전으로 지었습니다. 여자 기사, 여자 기사와 신예 기사 어. 대항전인데 이 좀 그 남자 기사들의 좀 반발이 컸습니다. 왜 여신이냐 이름이 왜 여신이냐 네, 왜 여신일까요? 그럴만하네요. 네. 재밌는 이름입니다. 자, 여신 대항전 이름 나오니까 딱 두 선수의 모습을 비춰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인정한다는 뜻이겠죠? 네, 김채영 선수는 막내수를 선택을 했고요. 제가 두었다면 늘었을 것 같아요. 뭐 기풍 차이겠습니다만 네. 이제 느는 수가 좀 더 그 다음에 맛을 볼 수도 있고 중앙 쪽 나중에 뭐 젖혀간다든지 했을 때 방력이 좀 더 좋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은 막는 것, 느는 것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일단 김채영 선수는 귀 쪽 막아가는 수단을 선택을 했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젖힐 수 있나요? 젖히는 것은 단수치고 늘어서 흙도 모양이 아주 깔끔해졌거든요. 다음에 여기 젖히는 것도 일선 젖혀 있는 것도 흙의 권리라고 볼 수 있고요. 느는 게 나았겠네요. 지금 보면 느는 게 나았겠습니다. 막는 수보다는요. 이 다음 수순이 좀 어렵나요? 즉 보통은 늘어야 되는데 흑이 선수를 잡는다는 거죠. 흑이 선수를 잡고 아마 이 우하 쪽, 하변 쪽으로 흑의 손이 먼저 간다든지 아니면 중앙을 젖혀간다든지 흑이 먼저 두어간 것이 백으로서는 약간 불만일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손 빼기는 좀 어렵나요? 여기 아프지 않습니까? 여기 네, 하나 단수 당하는 것은. 김채영 선수의 늘었죠? 들어가죠. 동생이죠. 김다영 선수가 어제 개막전에서 아주 중요한 이제 승리이자 또 첫 출전 입단 이후에 이제 첫 여자 바둑리그 출전에서도 또 좋은 스타트를 끊었는데 네. 김채영 선수가 이제 언니로서 어제는 동생이 뭔가 보여줬으니까 오늘은 나도 뭔가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을 텐데요. 그렇죠. 어제 김다영 선수는 1대1 상황에서 팀 승리를 가져가는 귀중한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그래서 여수 거북선 팀이 지금 1위로 올라가 있는 거고요. 현재 단독 1위입니다. 네.
이제는 흑에게 손이 돌아왔는데요. 이 선수를 잡은 기회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여기 방향은 이쪽일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쉬운 수는 단수치고 이런 곳 와서 우선은 백이 느는 것과 비교하면 백이 늘거나 이쪽을 두면 백집이 꽤 붙지 않겠습니까? 백이 두기 전에 이쪽을 먼저 와야 될 것 같아요. 날일자일지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우하 쪽을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김혜림 선수의 시선도 역시 우하기 쪽으로 향해 있는데요. 좀 다양한 변화도를 그려보고 있을 것 같아요. 단수친 이후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네, 우선은 지금은 네, 포인트는 그쪽이 맞습니다. 이 다음이 어렵네요. 모양, 일감으로는 날일자가 딱 떠오르거든요. 다음에 이쪽으로 단수 쳐서 회돌이 치는 수, 그리고 뭐 이런 곳을 붙여서 백을 괴롭히는 수, 이런 것들을 보고 있어서요. 아, 그 단수 하나만 쳐두고 갑니까? 네. 받아준다면 약간 이득이라는 뜻이네요. 받아주네요. 네. 지금 꼭 밀어가는 타이밍이었나요? 뭐 받아준다면 흑이 굳이 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요. 흑이 두지 않으면 백이 껴붙인다든지 미는 곳이 좋기 때문에요.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역시 나중에 흑이 젖혀이을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이 진행과 백이 애초에 여기를 이제 늘었을 때 역시 백이 늘어져 있는 것이 집으로도 아마 뭐 손해가 별로 없었을 것 같고 좀 낫지 않았을까 싶네요. 계속 포인트는 우중앙 쪽인가요? 저는 여기밖에 안 보이거든요. 제 예상은 이쪽인데 네. 여전히 막는 게 두터워요. 백이 막아서 두텁게 막아두는 것이 중앙 쪽에 한 10집 가까이 납니다. 김혜린 선수 한번 돌아온 선수 기회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뭐 그 자리도 워낙 좋은 자리죠. 지금 김혜림 선수의 생각은 이런 거네요. 여기를 백이 받아주면 그때 두더라도 이 젖히고 2단 젖힌 교환은 흑의 입장에서는 이득이다. 나중에 중앙 쪽에 조금이라도 집이 붙을 가능성도 있고 백이 먼저 젖혀온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이 교환을 아낄 이유는 없다 이런 뜻이고요. 김채영 선수가 살짝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제스처를 취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중앙 쪽에 머리 맞는 것은 언제 맞아도 아픈 곳이죠. 예, 두점머리이기도 하고 물론 백이 다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까지 이제 통증을 느낄 만큼 아프지는 않은데 그래도 지금 바둑이 많이 정리된 상황 그리고 전투가 일어날 곳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이 젖힘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나중에 중앙 쪽의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국가대표에서 이제 여자 리그도 진행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김채영 선수 성적 어떤지 성적이요? 물어봐도 될까요? 이야기해도 민감한 될까요? 부분인가요? 네, 그냥 뭐 대략적으로. 네, 중상위권 정도입니다. 네, 좋은 성적이네요. 네.
김채영 선수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속기대국은 진행이 굉장히 많이 됐네요. 포항 포스코캠텍과 부안 곰소소금팀의 2구 속기대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연 선수와 이유진 선수의 대국이었죠. 일단 중앙전이 약간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유진 선수가 공격에 실패를 하고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그래도 이득은 얻고 끝내기 승부가 됐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끝내기가 진행이 됐는데 흑이 좌하 쪽 끝내기를 많이 했고요. 대신 백은 좌변 쪽을 이제 다시 또 끊어 잡았고 우변 쪽에서 백이 밀고 들어와서 막은 장면까지 진행이 됐네요. 사실 중앙전이 마무리됐을 때 형세 판단도 그렇게 집 차이가 크지는 않았거든요. 네, 생각보다는 네, 큰 차이는 아니었어요. 마지막 지금 30초. 하나, 둘, 여기 셋, 막는 수도 네, 크거든요. 만약 이렇게 여섯, 일곱. 밀고 막는 것으로 이제 보고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이 이곳이 약 39, 40, 52, 54, 60, 65집 정도 나네요. 아까 계산한 것보다 거의 비슷하네요. 네, 좌하기가 줄어든 만큼 마지막 우변, 30초. 좌변 쪽에서 좀 하나, 늘어났고 우변에도 둘, 백집이 약간 늘어났습니다. 넷, 다섯, 여섯. 흑집, 흑집은요. 네, 이제 중요할 텐데요. 그 전에는 72집 정도가 났거든요. 네, 좌상이 24, 25, 26, 30, 33집 정도 가치가 있겠네요. 이곳은 나중에 흑이 약간 끊어잡는 맛이 남아 있거든요. 백이 이어두면 여기를 이제 흑이 찝어서 끊어잡을 수가 있고 이 교환을 안 지금 해두네요. 그렇게 된다면 흑이 추후에 이렇게나 그냥 이렇게 끼워 잡는 수가 남아 있습니다. 28, 한 33집 정도 볼 수 있겠고요. 37, 38, 45, 50, 55, 56, 60, 70. 여기는 이런 정도로 세야 될까요? 70, 한 3. 이번도 또 미세하네요. 생각보다. 계속 비슷한 차이입니다. 네. 네, 역시 두 선수 마지막 초읽기인데요. 두 선수를 놓고 끝내기 실력을 비교해 보자면 어떤가요? 네, 끝내기 실력. 이것도 민감한 아니요, 질문인가요? 민감한 것은 아니고요. 바둑 사실 조혜연 선수가 이제 기풍으로 본다면 끝내기로 이끌고 가는 바둑이 좀 많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유진 선수가 끝내기가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제 질문이 좀 이상했네요. 여덟, 네, 일단은 2국 속기대국은 이제 끝내기를 통해서 오늘 대국의 승부가 가려지게 됩니다. 네, 지금은 선수를 잡아서 누가 여기 미느냐가 꽤 큽니다. 부분적으로도 안팎으로 역끝내기 석집 이상, 백이 막는 것이 역끝내기 석집 이상이거든요. 나중에 이 패도 아마 백은 이렇게 굴복을 시키려고 할 거고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꽉 이어서 받아갔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렇게 밀고 있는 것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집을 계산을 했고요. 있는 것은 다음에 젖히는 수를 보고 있어서 또 두터운 의미도 있고요.
마지막 30초. 큰 끝내기 둘, 어디가 있을까요? 넷, 다섯, 여섯. 네, 우선 거기 굴복시키려고 하죠. 네. 과연 꽉 막을 수 있느냐를 묻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버티는 것이? 조혜연 선수가 자리를 고쳐 앉았습니다. 지금 흙이 전체적으로 두터워서 백의 팩감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또한 이제 흙이 패를 졌을 경우에는 이제 전체 사활이 걸려서 흙에게 상당히 좀 겁나는 이런 패이긴 하지만 마지막 30초. 팩감이 있느냐 하나,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둘, 자 셋, 마지막 조획기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버텼어요. 네, 막았습니다. 지금 한 집도 지금 양보할 수 없다 이거예요. 여길 넣는 것은 나중에 들어갔을 때 또 젖혀서 끝내기를 당하기 때문에 막으면 이제 또 패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과 이렇게 다 물러서는 것과 지금 이렇게 막아서 만약에 백이 패를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정확하게 그냥 딱 두 집 차이거든요. 이런 미세한 바둑에서 두 집이면 승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마지막 30초. 하나, 조혜연 선수가 둘, 셋. 이거는 다시 한번 패싸움인가요? 네, 다시 한번 승부가 요동치게 되겠습니다. 이효진 선수가 그냥 뜸도 들이지 않고 바로 패를 걸어갔어요. 패감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백의 패감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지금 패감을 쓸 수도 있겠고요. 좌악이요. 네, 이제 먹여치는 패감이 되겠군요. 먹여치는 패감. 또는 이런 곳 찝는 패감. 좀 손해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손해 팩감도 어느 정도 써도 될까요? 2패가 워낙 중요하잖아요. 지금 2패가 거의 뭐 승부와 직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유진 선수는 패감은 작은 것부터 써라. 사실 작은 패감은 아니지만 가장 확실한 패감 네. 썼습니다. 이어준다면 하나가 더 나오죠. 한 개 또는 두 개까지도 더 나올 수가 있겠고요. 조혜연 선수 지금 40초 쪽에서 바쁘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0초. 흑의 팩감이 어딨나요? 둘, 여기 하나 네. 있죠. 여기 있고 넷, 지금 조혜연 선수는 이 패를 해소했을 때를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소했습니다. 완전히 다시 한번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이거 형세 판단 다시 해봐야겠는데요. 분명 바꿔치기가 일어나기 전에는 미세하지만 조혜연 선수가 조금 남지 않나 그런 형세였는데요. 우아기 쪽 패로 인해서 다시 한번 바꿔치기가 성립이 됐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조혜연 선수의 결단력 참 대단합니다. 2패의 가치만 놓고 한번 따져보죠. 원래 흙이 늘어난 것은요. 두 집, 하나, 넷, 여섯, 둘, 여덟, 셋, 9집 정도 흙이 늘어났어요. 다섯, 여섯. 백은요. 원래는 제가 계산할 때 밀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계산했거든요. 그리고 흙이 이곳이 다섯 집이 날 자리가 아예 없어졌고 100집이 늘어난 것이 아까 이렇게 계산한 걸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집. 여기가 뭐 엄청 크네요. 훨씬 크네요. 이 좌하기가. 그런가요? 여기가 지금 흙이 9집 정도 늘어났고요. 네. 마지막 30초. 100집 늘어난 것만 둘, 둘, 넷, 셋, 여섯, 일곱, 넷, 여덟, 아홉, 열, 다섯, 열하나, 열둘. 여섯, 12집 늘어났고 흙집이 여덟, 5집에서 아홉. 6집 정도 줄었습니다. 한 17, 8집짜리 끝내기를 한 거예요. 물론 선수는 흙에게 돌아갔습니다만 네. 이 바꿔치기만 놓고 보면 백이 꽤 득받네요. 집으로. 그러면 흙이 지금 선수를 잡았기 때문에 큰 끝내기를 가야 수지 타산이 맞는데 지금 많이 좁혀졌습니다.
바둑판 자체가 많이 좁혀졌어요. 그 전과 다르게 끝내기 자리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이거 승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덤이 좀 부담스럽네요. 보통의 끝내기로 간다면 덤이 부담스럽습니다. 좌하기가 굉장히 큰 자리였군요. 하나, 둘, 네, 사실 저도 잘 몰랐거든요. 여기를 그냥 팩감을 쓰고 그냥 이유진 선수가 제가 작은 팩감부터 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그렇게 큰 자리인지 몰랐는데 네. 계산을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여기가 흙에 밀고 원래 막는 걸로 끝내기를 하는 것과 비교를 해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유진 선수 긍정적인 결과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아직 끝내기가 남아 있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내려서서 오, 받는 것이 더 꽤- 득인가요? 그게 득인가요? 애매한 자리입니다. 이곳이 이제 이유진 선수는 여기를 지켜도 나중에 흙이 또 젖혀 이으면 호구 치는 수는 최악의 수네요. 제가 두고도 좀 쑥스럽네요. 이거는 이제 백이 받지 않았을 경우에 바로 바둑이 끝납니다. 양단수가 걸리는 되네요. 거죠. 호구 치는 수는 안 되겠고요. 이었을 때의 경우도 나중에 젖혀 이으면 하나, 둘, 나중에 또 받아야 돼요. 받지 않으면 다시금 놓고 따내는 수를 둬야 됩니다. 그게 싫어서 버티고 이제 흙이 이렇게 두어서 놓고 따내기 하는 수는 남아 있지만 이렇게 두면 나중에 다 놓고 따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나도 여기를 밀고 들어가면 여기서 두 집을 득볼 수가 있다. 여기서 손해를 보는 만큼 우상기 쪽에서 다시 두 집을 찾아오겠다 이런 뜻이에요. 일리가 있는 네, 수네요. 일리가 있네요. 네, 이유진 선수의 수법이.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30초. 흑의 입장에서도 당장 여기를 두는 것은 셋, 넷, 백이 중앙을 잇는 다섯. 수가 자체로도 가장 커요. 네, 지금 흑도 여기를 둘 기회가 없습니다. 중앙 끼우는 것이 지금 가장 크고요. 그래도 두 점을 잡아간다면 선수는 백에게 돌아오겠죠. 하지만 흑도 백의 입장에서도 약간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찝고 막는 수 이런 수들이 이제 선수가 되니까 둘, 네, 셋, 그곳을 이제 공배를 좀 바깥 공배를 느려두면서 최대한 이곳에 피해가 안 가도록 두려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은 가장 쉬운 진행을 이제 예를 들면요. 여기를 이제 따내고 네. 흑도 백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두고 단수치고 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30초. 그러면 흑도 하나, 둘, 셋, 찝고 넷, 다섯. 여기를 여섯, 끼우는 게 또 좋은 수네요. 이유준 선수 정확합니다. 어, 이렇게까지 다 결정을 짓겠다는 뜻이네요. 이것까지 굴보고 시킬 수 있으면 제가 계산한 것보다도 더 득이네요. 두 집까지는 안 되지만 한 집 이상 득입니다. 정확합니다, 이유준 선수.
이 수순은 외길 수순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지금 가장 쉬운 진행이라고 말씀드리던 수가 이수인데 네. 이렇게 되는 것보다 여기를 하나 끼워둠으로써 마지막 30초. 여기 찝는 수가 선수잖아요. 아.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니까 두 집까지는 아니지만 한 집 이상 득이죠. 집중력 살아있네요. 네. 자, 그러면 따내고 결국은 여기는 이제 패를 버티지 못한다고 보면 다 굴복이 되거든요. 이곳도 백이 다 마지막 30초.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둘, 셋, 넷. 일단 상변 쪽에서의 끝내기는 이유주 선수가 정말 완벽하게 끝내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중력을 발휘를 하고 있어요. 방금과 같이 이제 다 당한다고 봤을 때 가장 쉽게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 흙집이 둘, 약 셋, 81, 넷, 81집 정도 나거든요. 여섯. 그럼 백은 75집 이상이 나야 되는데요. 네, 좌변부터 이 호화까지가 64입니다. 제가 제대로 셌겠죠? 64. 네. 이렇게 두 개의 가수가 필요하고 66, 68, 70, 76집. 여기 한 점 잡는 같이 가자면 77집의 백도 차례거든요. 이것은 범에 걸렸네요. 네, 이유진 선수의 승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일단 흐름은 부안 곰소소금 팀의 이유진 선수에게 넘어왔습니다. 네, 이유진 선수를 응원하고 있는 부안 곰소소금 팀의 검토실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정이 좋은데요. 네. 김예민 선수도 삼국 출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의상을 갈아입은 거죠. 네. 분위기 화기애애합니다. 이국 속기로 출전해서 이 끝내기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진 선수인데요. 분명히 공격에는 실패를 했거든요. 네. 본인이 장기로 하는 공격에는 실패를 했는데 그 중후반에 따라붙고 또 패를 통해서 역전을 다시 시켰네요. 이것은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한 결과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멘탈이 좋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공격에 실패하고 나서는 정말 이 한 방을 노린 거잖아요. 이 공격은. 근데 그게 통하지 않으면 약간 이제 체념하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두어갈 수가 있는데 끝까지 따라붙어서 역전을 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정신력이 강하다 그런 뜻입니다. 조혜연 선수는 오히려 반대로 이제 이 백 포위망을 뚫고 네. 수습을 하고 사실은 꼬리만 떼어주고 성공적으로 수습을 했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약간 다섯. 좀 마음이 느슨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끝내기에서도 좀 느슨해지면서 역전을 허용한 것이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무래도 이 중반전에서 조혜연 선수가 잘 풀렸으니까요. 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유진 선수 꿋꿋이 버텨가면서 이 끝내기에서 포인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조혜연 선수 이 패를 버텨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지금 패는 백이 따내도 흑이 가장 큰 끝내기는 여기를 이제 막아야 되니까 거의 굴복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백이 다른 끝내기를 팩감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판은 점점 좁혀져 가네요. 하나, 둘, 자체적으로도 팩감이 또 계속, 있네요. 네, 계속 팩감을 쓰죠. 2패는 뭐 계속 굴보고 시켜놓고 확실히 가겠다 이런 뜻이고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과연 이번에는 물러설까요? 일단 마지막 팩감까지는 사용을 하고요. 유진 선수의 집중력 참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네, 집중력도 그렇고 공격 실패 이후에 그것을 이제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또 계속 평온함을 유지해서 역전을 시킨 것도 칭찬해줄 점이고요. 지금은 대략 반면 하나, 둘, 셋, 넷, 4집 정도, 120개, 가장 쉽게 마무리해도 반면 4집 정도 차이로 보입니다. 여덟. 지금 끝내기가 많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반면 4집 차이 좀 크게 와닿네요. 네. 포항 포스코 캠텍의 조혜연 선수를 응원하고 있는 검토실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청신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장구대국을 검토하고 있죠. 왕천신 선수는 항상 밝아요. 네, 잘 웃고 네. 한국 기자들과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김성래 오단 김채영 선수의 아버지자. 네, 어제는 작은 딸, 오늘은 큰 딸을 응원하러 또 검토실에 왔습니다. 그러네요. 또 아직까지 김채영 선수의 대국 내용이 좋았거든요. 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 조혜연 선수도 최대한으로 버텨갑니다. 마지막 30초. 사실 1국과 2국 매치 다 재미있는 경기지만요. 저는 3국 경기가 참 기대가 한국 되거든요. 기대되죠. 여덟. 김혜민 선수, 왕천신 선수는 작년 두 선수의 맞대결에서도 내용이 아주 정말 둘이 저는 무슨 감정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네, 시종일 간 이제 엄청난 전투를 선보였기 때문에 네. 올해도 내심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상대 전적 면에서도 2대2, 네, 2승 2패씩 사이좋게 나눠 갖는 형세거든요. 네, 참 기대가 되는 경기입니다. 조혜연 선수도 지금 2패를 쉽게 물러서지 않는 이유는 하나, 둘, 여기를 셋, 100에게 굴복을 당하는 순간 100이 이끝내기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조혜연 선수는 2패를 계속 버티고
또 백이 다른 곳에 끝내기 하면 여기까지 오히려 흑이 굴복을 시키겠다는 뜻이네요. 지금 손 빼면 또 패가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굴복을 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과연 그만큼의 패감이 남아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지금 바로 네, 굴복을 시키려고 하죠. 아, 조현 선수도 마지막까지 투혼, 끝까지 최선을 다한 모습이 멋집니다. 지금은 조금의 빈틈, 또 조금의 변수까지도 놓치지 않겠다. 조현 선수의 마지막까지의 투혼도 정말 칭찬해주고 싶네요. 괜히 500승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죠. 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자, 흑의 패감은요. 좌하 쪽에 먹여치는 백감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먹여치는 백감. 지금 두는 것도 네, 확실한 백감이네요. 이곳에는 백감을 쓰기가 조금 애매한 것이 물론 이렇게 백감 쓰면 두 개는 나오는데 이게 집으로 손해거든요. 이렇게 쓰면 원래 백이 따내야 되는 자리를 흑이 두어서 따내게 만들어주는 셈이니까 흑이 여기 이 돌만 집으로 보태준 꼴이죠. 마지막 30초. 하나, 이 팩감도 셋, 어떻게 잘 쓰느냐 참 어렵습니다. 네. 여섯, 일곱, 여덟. 네, 유진 선수가 팩감을 써갔는데요. 패를 받아간 거죠? 팩감이요? 네, 패를 받았고요. 이 패는 결국은 흑이 원하는 대로 굴복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굴복 당하고 백이 이렇게 끝내기를 진행한 것보다 거의 한 집 가까이 득받겠네요. 여기를 당했으면 다음에 여기도 당연히 이제 백의 권리로 흑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흑이 먼저 이으면서 이쪽도 한 집 차이가 났고 여기도 좀 차이가 나네요. 조현 선수 날카롭네요. 날카롭고 이 수는 정말 간과하기 힘든 또 이 패를 버틴다는 발상 자체가 쉽지 않은데 좋은 수순을 찾아냈고요. 또 끝내기로도 마지막 이득도 30초. 받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결국 굴복을 시켰죠. 여덟. 부안 곤소소금팀의 이유진 선수와 포항 포스코 캠텍의 조혜연 선수의 2구 속기대국입니다. 자, 어제도 그렇고 개막전이라서 그런지 선수들이 더 열심히 두는 것 같아요. 지금 대국 시간 2시간 훌쩍 넘었는데 네. 선수들이 끝까지 집중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마지막 정말 30초. 이 자세 요동도 없고요. 네, 또 선수 대국 자세도 멋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멋지네요. 내용적으로도 참 멋져요. 네. 아직도 팩감이 있을까요? 하나, 이제는 흑이 팩감을 버티기는 좀 어렵죠. 네, 굴복을 해야겠습니다. 다섯. 자, 이제는 장 끝내기만 남게 됐네요.
두 선수 마지막 출기 속에서 형세 판단도 하고요. 끝내기 계산까지 해가면서 오늘 대국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국 속기대국이 치열한 끝내기를 벌이고 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장구대국 수순이 많이 진행이 네, 됐습니다. 장고대국도 아마 쪼읽기 들어갔겠죠. 쪼읽기 들어갈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부안 곰소소금팀의 김혜림 선수와 포항 포스코 캠텍의 김채영 선수의 장고대국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가 두 대국의 열기로 굉장히 더울 것 같아요. 네. 네, 다섯, 지금 하변 쪽에서 뭔가 변화가 많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죠. 하변 쪽을 흙이 침투를 해서 하변을 도려낸 모습입니다.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한 결과인가요? 지금 이제 패 모양이 나왔는데요. 2패 모양이죠. 2패 모양이 나왔는데 지금 팩감도 살펴봐야 되겠고 만약에 이 백이 2패를 결행하지 못한다면 흙이 꽤 득을 본 형태거든요. 흙돌 차례인가요? 그러네요. 저는 지금 모양만 보고 백돌 차례인 줄 알았는데 그렇다면 백이 흙이 엄청나게 득을 봤어요. 마지막 30초. 저는 이 수수는 이 바둑을 이제 속기 대국을 보느라 이 바둑을 잘 못 봤는데 네. 그렇다면 흙이 좋은 형태라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득을 봤네요. 백이 집이 날 곳이 흙집이 났고 여기는 또 흙이 언제 갔습니까? 좋은 곳은 흙이 다 든 것 같아요. 어떤 수순이 있었길래 이렇게 진행이 됐을까요?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흐름은 분명히 흙이 상당히 많이 득을 본 흐름입니다. 지금 백이 여기 하나 갈 수가 또 필요하고요. 막고 있고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되겠네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밀고 버티네요. 하나, 그냥 이렇게 두는 것이 넷, 가장 안정적이긴 하지만 집으로 다섯, 만수 선수로 당하기는 싫다는 겁니다. 일단 집을 선택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흙이 여기를 끊어 잡을 수가 있죠. 끊어 잡는 수가 집으로도 크고 맛 좋은 곳입니다. 흙의 맛도 없어지는 거죠. 네, 여기를 이제 백이 오고 치는 순간 뭔가 이 패를 이용해서 백이 이득을 보고 또 수를 내려올 수가 있는데 네, 그쪽을 흙이 끊어서 잡게 되면 두텁게 다 관통이 되죠. 김혜림 선수가 힘을 많이 내고 있고요. 득을 많이 봤네요. 그렇다면 사실 이 하변 형태가 진행되기 전에는 김채영 선수의 좀 유리한 흐름이었거든요. 네, 지금 진행되고 나서는 어떤가요? 형세는 다시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여섯. 흐름으로만 보면 역전 무드이긴 해요. 근데 지금 이쪽 이쪽 결과 봐야겠고요. 백의 다음 백이 선수를 잡고 나서 이제 어떤 작전을 펼치는지 예를 들면 좌변 쪽에 뭐 수를 내려간다던가 아니면 중앙을 괴롭히러 간다던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까 이 카메라에 잠시 비친 하나, 김채영 선수가 조금 괴로워하는 또는 자책하는 듯한 다섯,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뭔가 하변 쪽에서 많이 손해를 봤다 지금 그런 뜻이죠.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일단 대국이 조금 더 진행돼 봐야 알겠지만 이 선수의 표정 그리고 지금 약간의 기세상으로는 김혜림 선수가 조금 더 기분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이네요. 네. 하나, 둘, 아 그리고 이효진 선수는 넷, 우변 쪽을 또 여섯, 패로 만들어서 버텼네요. 이효진 선수는 지금 그냥 잊고 끝내기를 해도 이 바둑은 백이 확실히 승리거든요. 네. 이효진 선수는 이 순간을 지금 계속 빨리 끝내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대국이 계속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인가 봅니다. 지금 부분적으로는 당연히 최선의 끝내기이자 당연한 좋은 수죠. 네. 속기 대국은 패로 시작해서 패로 끝나네요. 네, 지금 두 선수의 사석도 많겠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사실 바둑 TV를 그냥 시청하다 보면요, 이렇게 팩감을 통해서 사석이 이렇게나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형세 판단을 하지? 이런 아, 생각이 네. 들거든요. 보통은 이제 프로 기사들도 판의 형태를 통해서 계산을 하는 기사들 많고요. 하나, 또 사석이 이제 서로 별로 없으면 그냥 돌통에 놓여져 있는 사석을 다섯, 보면서 계산을 하는 기사들도 많은데 주로 대부분 그냥 판의 형태를 통해서 계산을 합니다. 다만 넷, 다섯, 오늘 대구처럼 패 진행이 많이 되었다던가 아니면 서로 사석이 많아서 뭐 대마 수상전이 나와서 서로 사석이 수십 개씩 된다던가 하면은 네. 이 판 위에서의 개가가 좀 확실치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마지막. 네, 속기 대국은 우변의 패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네, 장고 대국은 결국 2점을 김혜린 선수가 잡아가는 네. 변화가 됐네요. 잡았고 우하기 쪽을 백이 밀고 막았고요. 넷, 귀중한 선수는 백이 잡았습니다. 이 선수를 여덟, 아홉. 그쪽 뭔가 아. 네, 가변 쪽에 수를 내려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김혜린 선수는 김채영 선수죠. 죄송합니다. 김채영 선수는 이 흐름이 많이 손해를 지금 봤다고 판단을 하고 평범하게 두어가서는 지금은 여의치 않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붙인 변화를 것은- 만드는 거죠. 네, 여기를 이제 젖히면 같이 껴붙이겠다는 뜻 같거든요. 늘면 2점 잡는 수가 남아 있죠. 30초. 하나, 둘, 흙이 늘어서 받아갈 수도 네. 있나요? 다섯, 이렇게 이쪽 위쪽 일곱, 말씀하신 건가요? 네. 네, 늘면은 아마 밀고 나온다든지 치받아서 백도 변화를 구할 겁니다. 네, 다섯. 일단 김혜린 선수 젖혀가면서 받아갑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그냥 2점 수를 내주는 것을 인정을 하고 2점을 백에게 주더라도 선수를 잡아서 다른 좋은 곳을 주겠다. 예를 들면 여기 느는 자리도 아주 좋아 보이고요. 집으로는 상변에 느는 수도 아주 크네요.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붙여줍니다. 자, 뒤로 후퇴하는 것은 후퇴하더라도 그만큼의 출혈이 있습니다. 끊게 됐을 때 이쪽 차단을 못하죠. 자충이라서. 이렇게 되는 것은 또 많이 당한 형태예요. 물론 이렇게 하고 또 다시 나가서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하나, 지금 흙이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면 굳이 이런 변화를 여섯, 만들고 싶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늘고 나서 아홉. 다른 큰 곳으로 가는 게 현명한 판단으로 보이고요. 네, 간결하게 정리를 하고서 선수를 뽑고 큰 자리로 가는 것이 지금 상황으로서는 좋아 보입니다. 그게 이제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해설을 하다 보면 잘 보이거든요. 네. 저기 30초.
빨리 처리를 하고 큰 자리로 가면 더 좋은데 근데 이제 대국을 막상 직접 하다 보면 안 되죠. 그것밖에 안 보여요. 이 부분적인 부각밖에 안 보여서 부분적인 최강수 또 부분적인 강수를 찾게 되니까 지금 김혜림 선수는 싹싹하게 두 점을 포기를 하네요. 해설이 지금 들리는 건 아니겠죠. 네, 이제 김혜림 선수 큰 곳을 차지할 차례인데요. 우상귀 쪽일까요? 집으로는 우상기 쪽 크고요. 여기는 아마 포구 치고 단수까지는 아낄 필요는 별로 없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흙의 권리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가 가장 크네요.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은 아직도 큰 차이는 아닙니다. 흙이 많이 득을 봤습니다만 그래도 끝내기 승부로 갈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김채영 선수가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초 하나, 둘, 정말 김채영 선수에게 바둑 한 판 이기기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마 이 바둑도 마지막까지 미세한 승부로 갈 것 같아요. 일단 단수 교환까지 마무리 지어 놓습니다. 속기 대국은 어떤가요? 속기 대국은 이제 다 두어졌죠. 한 집 끝내기만 남은 것 같네요. 아까의 계산대로라면은 사실 반면 4집, 반면 3집 이 정도 차이였던 것 같고요. 아마 우변에서 백이 또 이제 끝내기로 약간이나마 득을 보았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아닌가 싶네요. 반면 석집 정도. 여섯, 일곱, 여덟, 네, 아홉. 덤에 걸릴 정도의 차이입니다. 일단 김혜림 선수는 좌변 쪽 한 칸 뛰어가면서 한 번 더 보강을 해뒀어요. 거수는 마지막 30초. 두텁습니다. 두텁지만 이 두터움이라는 것이 지금 뛴 곳이 두터운 보강의 의미는 있습니다만 이 수가 나중에는 이 집으로 몇 집이 되느냐 이것은 불확실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이곳은 당장 집으로 계산 가능한 한 10집 가까운 끝내기인데 이 수는 집으로 환산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느낌으로만 두텁다, 단단하다 이런 느낌일 뿐이지 김혜림 선수는 약간 낙관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확실히 집으로 더 큰 자리가 눈에 보였는데요. 네. 일단 단단한 수를 두어 갔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된다면 김채영 선수도 여덟, 아홉. 글쎄요. 저는 네. 김혜림 선수의 지금 두 수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중앙 쪽에 네, 두 지금 수죠. 한 칸 뛰는 수와 나리자. 한 칸 뛰고 나리자 두어서 흙이 얻은 것은 여기 약간 울타리 친 거거든요. 여기는 울타리를 쳐도 나중에 백에게 뭐 이렇게 끝내기 당하면 결국 한 8집, 7집 나는 집 나요. 두 수 둬서 얻은 것이. 막는 수만 하더라도 그 정도의 안팎으로 훨씬 가치가 있고요. 흙이 두던 백이 두던. 지금 백이 젖히고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만 두어도 흙집이 늘어난 것과 백집이 늘어난 것, 백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죠. 네. 게다가 이곳은 흙이 선수로 뛸 수 있는 곳이었고요. 이 두 수는 느슨한데요. 김혜림 선수 판을 정말 좋게 보고 있는 걸까요? 속기대국 공배가 메워지고 있습니다. 네, 개가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30초 하나. 뭐 2시간 반에 걸친 설전이고 두 선수 승패를 떠나서 우선 두 선수의 멋진 대국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네, 빠르게 진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좌변 쪽이 100이 한 30집 정도가 나게 됐고요. 마흔 집 정도가 나나요? 네, 네, 100은 39집. 39이죠. 마흔 2집, 반면 석집이네요. 딱 덤에 걸렸네요. 네, 3집 반승. 1라운드 2경기 속기되고 네, 부안 검소소금팀의 이효진 선수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네, 깜찍한 세레머니죠. 이유진 선수가 공격 실패에도 불구하고 집중력 그리고 정신력으로 개막전 승리를 따냈습니다. 정말 치열한 내용이었어요. 네. 마지막 솔기까지 가는 승부 끝에 부안 곰소소금팀이 귀중한 1승을 가져갔습니다. 네, 이렇게 치열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나요? 지금 이유진 선수가 분명히 공격에는 실패를 했는데 네. 승부에는 이겼네요. 이유진 선수의 정신력과 또 집중력이 돋보이는 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부안 곰소소금팀이 먼저 1승을 선승 가져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장고대국 아직 내용을 알 수 없어졌어요. 네, 김채영 선수와 김혜림 선수의 대국은 끝까지 미세한 끝내기 승부가 될 것 같네요. 네,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1라운드 2경기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3국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